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말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G7 정상회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국제 질서를 이끄는 서방 7개 국가 정상들의 모임인데요. 이 대통령이 취임 2주도 안 돼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반년 동안 사실상 멈춰있던 우리 외교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처음으로 통화하고 만남을 약속했는데요. G7 정상회의나 그 직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G7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주요 선진국 7개국의 모임으로 의장국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취임 2주도 되지 않아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해온 만큼 미국, 일본과의 첫 소통을 어떻게 시작할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2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곧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방미 초청하며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G7 회의에서 두 정상이 처음 만나 정상회담을 갖거나 이 대통령이 G7 회의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첫 통화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돈독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친밀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총격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 작년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 대통령이 경험담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는 겁니다. 또 양 정상이 서로 골프 실력을 얘기하며 동맹을 위한 라운딩도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도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수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숨가쁜 하루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바로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도 한창 업무 중이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2주 호 사회부총리와 전화통화로 잠시 뒤져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소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금 어떤 부분부터 보고를 받을지, 또 특히 당장 편성할 것으로 보이는 추경 규모를 얼마나 어떤 분야에 투입할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집된 부처와 관계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실무진까지 한꺼번에 부른 것으로 미뤄서 오늘 회의 자리에서 자세한 현 상황을 보고를 받고 빠른 시일 안에 추경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관심인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인데 아직 통화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죠? 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율만 된다면 언제든 통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밤 늦게라도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첫 통화는 대부분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또 협력을 재확인하는 그런 상견례적인 성격이 강하겠지만 북핵 또 관세 협상 등 현안 협의도 일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한미 정상 간 만남에 대한 논의도 어떤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은 사의를 또 표명했잖아요.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 그리고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의는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의가 반려된 국무위원 가운데 일부는 잠시 뒤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소집을 지시했죠. 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회의에도 일부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하루 만에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었습니다. 상당수가 12월 3일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민주당과 강하게 충돌해온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모은 건 업무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하자, 어색해도 최선을 다해달라며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틀 차에 열린 첫 국무회의. 이재명 정부 장관 인선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완규 법제처장도 배석했습니다.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49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습니다.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이 대통령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R&D 현안에 대해선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과기부에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고 대형 산불 대책 관련해선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부처별로 5분 안팎의 업무 보고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질문과 장관들의 토론이 계속되면서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한 경제 분야 업무 보고에만 4시간이 걸렸고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며 계속된 업무 보고는 결국 사회 외교 안보 분야는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시 4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취임 둘째 날을 맞아 더욱 분주해진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도 많은 업무를 처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 안전치안점검회의 등 회의를 연달아 주재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는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49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던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열었습니다. 장기적인 일정을 만든다기보다 꼭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챙기다 보니 국무회의부터 열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이 국정 전반을 빠르게 파악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도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회의가 2시간 내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부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지시를 내리면서 회의가 4시간 가까이 길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또 밤 9시 50분까지 차관급 실무 관계자들과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를 했는데요. 작고 자세한 발상이나 이 입법적 요구 사안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제안해달라면서 참석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논란이 컸던 비판을 받았던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걸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도 했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정당성이 없는 월권이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데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고 내란 방조,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지명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정지가 되긴 했는데 오늘 이 대통령이 공식 철회를 하면서 지명한 지 58일 만에 완전 백지화됐습니다. 앞서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임안 수리한 것에 이어서 내랑 종식을 선언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의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방금 전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본소득을 조언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 공약 설계를 담당했던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인사 검증을 제외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정하는 등 일종의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가 있는데 이 대통령 역시 출범 후 약 60일 동안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정책별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실 수석진이나 장관 등의 개별 인사 발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입장입니다.